서기 357년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합니다. 영원한 도시의 웅장함에 압도된 황제는 벅찬 감동을 느끼지만 변방에서 들려오는 적대적인 부족들의 침입 소식에 급히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는데, 오랜 내전 끝에 이탈리아에 머물던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동방으로 돌아가기 전 예수도 로마의 웅장함을 직접 마주하기로 합니다. 밀라노에서 로마로 향하던 행렬은 도시 40마일 앞에서 갑자기 개선 행렬로 바뀌었죠. 수많은 근위대와 흉갑기병, 용이 수놓인 비단 깃발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금과 보물로 장식된 높은 전차에 홀로 앉은 황제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식 교육을 받은 그는 무더위에도 얼굴에 손을 대거나 시선을 돌리지 않는 엄숙함을 보였죠. 32년 만에 황제를 본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고, 황제 역시 그 인파에 놀라면서도 흡족해했습니다. 30일간의 짧은 방문 동안 그는 로마의 7 언덕에 흩어진 예술과 권력의 흔적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트라야누스 포rum과 기둥을 보고는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명성이 오히려 축소되어 알려져 있다고 감탄할 정도였죠. 이 방문의 감동은 그로 하여금 선대 황제들의 업적과 경쟁하려는 듯 새로운 기념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야누스 포rum의 거대한 기마상을 모방하려 했지만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자 황제는 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로마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이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 수도를 장식하기 위해 운반 중이었지만 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던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가 이 위협을 완성하려 한 것입니다. 길이가 무려 115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화강암을 나일강에서 테베레 강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튼튼한 대형 선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돌기둥은 마침내 로마 대경기장에 우뚝 섰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라테란 오벨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황제가 로마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제국의 국경은 위태로웠습니다. 일리리쿰 속주가 위험에 처했다는 급박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그넨티우스와의 내전으로 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은 이 지역은 강하고 흉포한 콰디족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황제는 지체 없이 직접 출정하여 3년간 콰디족과 사르마티아족과의 전쟁을 결사적으로 치릅니다. 다뉴브 강을 건너 적들을 격파하고 깊숙이 진격하자 당황한 부족들은 평화협정을 간청하며 포로 반환과 귀족을 볼모로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황제의 관용 정책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들의 노예였던 리미간테족에게 쫓겨났던 사르마티아 망명자들을 용서하고 로마의 동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굴욕을 안겨준 리미간테족을 철저히 섬멸하겠다고 약속했죠. 험난한 지형에 숨어있던 리미간테족은 황제에게 항복과 배신을 반복했습니다. 거짓 충성을 맹세하며 황제의 관용에 기대는 일이 계속되었죠. 여러 번 속았음에도 황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을 믿고 부다페스트 근처 평야에서 이들을 접견하기로 합니다. 황제의 연설이 시작되고 리미간테족들은 공손하게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리미간테족 한 명이 갑자기 신발을 던지며 외칩니다. 말아! 이는 반란의 신호였죠. 그들은 황제에게 달려들어 왕관과 옥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근위대 덕분에 황제는 혼란 속에서도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로마 정예부대의 활약으로 리미간테족은 완전히 섬멸되었고, 옛 영토를 되찾은 사르마티아족은 황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사르마티쿠스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은 4세기 로마 제국의 복잡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전으로 약화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국경 위기를 해결하고
변경 부족 세력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로마의 외교술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미간테족에 대한 반복적인 관용은 로마식 통합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셈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로마와 페르시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갈등을 다룹니다.